코로나19 이후 처음으로 재개된 북한의 전승절 행사가 마무리됐습니다. 전승절을 계기로 북중러의 연대가 강화되고 있다는 평가가 나오는데요. 네, 관련 내용 전문가와 함께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차두현 아산정책연구원 수석연구위원 나오셨습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십니까? 자, 말씀을 드린 것처럼 북한의 전승절 행사가 마무리됐습니다. 네네. 특히나 이번에는 코로나19로 인한 그동안 국경 봉쇄를 했었는데 네. 이번에 이제 처음으로 외빈을 초청했던 부분이 상당히 그렇죠. 좀 네네. 눈에 들어왔던 것 같습니다. 이번 좀 외교 행보라고 해야 될까요? 어떻게 좀 보세요? 네, 북한의 행사라는 게 원래 그 대내외적인 청중을 모두 겨냥을 합니다. 다시 말해서 북한 주민들하고 그 다음에 이제 대외적인 이 청중들을 다 이제 겨냥을 해서 이루어지는데 이번 열병식 같은 경우에는 녹화 중계가 됐거든요. 예. 그렇기 때문에 아마 1차적인 청중은 아마 북한 주민들이라고 볼 수가 있어요. 여기서 아마 김정은 위원장이 이제 제시하려고 했던 메시지가 크게 세 가지입니다. 첫 번째는 혼자가 아니라는 거죠. 예, 지금 이미 여러 가지 분석들이 나오고 있지만은 네. 작년 말부터 금년 들어서 이제 지금 한미 동맹의 결속 그리고 이제 한미일 삼각 안보 협력의 강화 추세 이런 것들이 눈에 띄게 이루어지고 있지 않습니까? 그렇죠. 북한도 카드가 있다는 거죠. 예, 중국과 러시아라는 중국과 러시아가 전통적 있다. 우방국들을 통해서 이제 충분히 대응 전력을, 대응 세력을 구축해 나갈 수가 있다는 거고요. 두 번째는 이 정전 70년에 이르는 과정에서의 이 역사적 정통성. 이 열병식을 보면 실질적으로 정전 70년의 과정들 자체를 또 스토리텔링 했어요. 네. 그 과정에서 지금까지 체제를 이끌고 있는 백두열통인 김정은 자신의 정통성을 과시한 측면도 있고요. 세 번째는 이런 대형 열병식을 자주 개최할 수 있다라는 게 뭐 코로나 이후에 지금 북한 경제 상황에 대해서 여러 가지 지금 분석들이 나오고 있지만 네. 충분히 견딜 수 있다라는 거죠. 아. 그리고 무엇보다 경제적 어려움에도 불구하고 북한의 무기 개발 시계는 차질 없이 가고 있다. 이거를 보여주려고 했던 것 같아요. 네. 그러니까 결과적으로는 이번 열병식에 나온 무기 체계까지를 감안을 하면 2021년 김정은이 지시했던 이 첨단 무기 체계 네. 도입 지시 중에서 아마 이제 남은 거는 초대형 핵탄두, 네. 그 다음에 이제 이 핵추진 잠수함, 그리고 이 5월 말에 실패로 끝났던 군사 정찰 위성 이 정도가 돼 있는 거죠. 네, 전달하려 했던 메시지들을 분석해 주셨는데 이제 네. 그 중에 하나가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우리에게는 뭐 중국과 러시아가 있다 이런 메시지인 것 같은데 네네. 그 중에서도 보면요, 근데 중국보다는 조금 더 러시아가 부각되는 모습이 있는 것 같아서. 네, 좀 그런 느낌이 예, 분명히 이건 좀 있죠. 어떻게 네네. 보셨어요? 더더구나 이제 지금 전승절이라는 개념을 생각을 해보면 6.25 전쟁하고 연관성을 생각해야 되는데요. 네네. 네. 중국은 직접 인민지원군을 보내서 참전을 했지만 네. 러시아 같은 경우는 그동안 직접적인 연관성은 부인해 왔어요. 그러면서 이번에 대표단을 파견을 했단 말이에요. 네. 그런 면으로 볼 때는 아무래도 저도 초반에는 중점이 네. 이 전승절이라는 의미로 볼 때는 중국 쪽에 무게중심이 두어지지 않겠냐고 했는데 정반대였단 말이에요. 물론 리홍중 전인대 상무위원회 부위원장이 오긴 했습니다만은 예. 이게 쇼이구 국방장관을 직접 파견한 러시아에 비해서는 좀 무게가 좀 떨어지는 측면이 아무래도 있었고요. 네. 두 번째는 중국 정부 대표단에서 중국 국방부나 중국 이 인민해방군 장성들도 분명히 왔을 텐데 네. 이들에 대해서 북한 매체가 거의 보도를 하지 않고 있어요. 네. 그러니까 군사협력 면에서는 아무래도 러시아 쪽이 초점을 받을 수밖에 없는데요. 네. 이거는 크게 두 가지 배경으로 이제 나눠 생각해 볼 수가 있습니다. 첫 번째는 이게 코로나 이후에 코로나 국면 이후에 중국과의 이 국경 무역이라든가 이게 정상화를 위해서 지금 노력하고 있지만 네. 아무래도 중국이 지원하고 있는 게 조금 기대에 못 미치지 않느냐는 우회적인 북한의 불만 표시일 수도 있고요. 네. 두 번째 같은 경우에는 중국 입장에서 지금 흔히 우리가 얘기하는 게 이 한미 일대 그다음에 북중러 이렇게 얘기를 하지만 네. 중국 같은 경우에는 지금 이 북한하고 직접적으로 군사적으로 엮이는 거에 대해서 조금 부담스러워하기 시작했다 이런 설명도 가능합니다. 다시 말해서 과거에는 네. 미국과의 전략 경쟁에서 북한이 아주 유용한 카드 위주로 생각을 해왔다면 아. 이게 오히려 이제 미중 전략 경쟁에서 필요할 때마다 쓸 수 있는 유용한 카드가 아니라 오히려 미중 전략 경쟁을
지나치게 일정 수준 이상으로 격화시켜 버리는 아. 중국도 대비하기 전에 예. 이 판을 달아오르게 만드는 그런 이 불안 요인이 될 수도 있다는 생각을 지금 하기 시작하지 않았나 이런 생각도 듭니다. 그러면 그 조금 전에 중국 대표단의 격이 러시아의 대표단의 격보다 좀 낮다고 말씀하신 것도 중국에서 의도적으로 그렇게 했다고도 볼 수 있을까요? 글쎄요, 그건 조금 더 따져봐야 되겠는데 어쨌든 그 전체적인 프로토콜상 다시 말해서 의전서열산 전인대 상무위원회 부위원장이랑 결코 낮은 격은 아니에요. 오히려 쇼이구 국방장관보다는 또 상위에 있을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예. 이게 전승절이라는 네네. 이 의미로 볼 때는 사실은 이게 군사적인 협력 관계를 강조하는 게 더 상징성으로 맞거든요. 예, 예. 근데 군사적인 면에서의 대표단 급은 아무래도 떨어지는 거죠. 예. 자, 그런가 하면 미국 토니 블링컨 국무장관이 러시아와 북한의 무기 거래 가능성을 언급을 하지 않았습니까? 네네. 네, 이런 의혹이 만약에 이제 근거 있는 의혹이라면 이에 대한 국제사회의 어떤 제재가 가능한 겁니까? 근데 이미 뭐 미국이 여러 차례 이 의혹을 제기를 했고요. 네. 지금 그 무기 체계 중에서 특히 이제 포탄의 재고량에 있어서 아마 한계에 다다르고 있는 러시아 입장에서는 아마 북한하고 또 뭐 중동 지역의 몇몇 국가를 제외하면 당장 이제 무기를 이제 수입해 올 수 있는 루트가 별로 없기 때문에 충분히 이런 거래는 가능해요. 근데 문제는 이미 이 기존 국제 제재만으로 북한의 대외적인 무기 수출은 금지돼 있습니다. 네. 그렇기 때문에 지금 아마 이거 제재 위반을 따지기 시작하면 사실은 다른 회원국들, 유엔 회원국들이 이걸 수입하지 말아야 돼요. 북한산 무기는. 그러면 예. 이걸 지금 불법 수입하고 있는 국가들의 행위 자체가 문제가 되는 이걸 또 한번 제재 위반 행위를 좀 따져봐야 되겠죠. 알겠습니다. 자, 그리고 이 열병식에서 이번에 보여준 것 중에 특징적인 것 중에 하나가 새로운 무기가 등장하지는 않았다는 점이거든요. 이 부분 좀 어떻게 보셨어요? 일단 열병식이 굉장히 그동안 잦게 있었죠. 네. 매번 새로운 무기 체계를 보여주기는 한계가 있었고요. 네. 이미 그동안 보여준 무기 체계들이 다시 이제 한번 계속 등장을 한 거고 이번 열병식에서 뭐 새롭게 주목할 만한 것이 이제 북한판 무인기들 정도고요. 네. 그리고 이것도 이제 그 전날 무기 전시회에서 이미 공개를 네네. 했었단 말이에요. 네. 그런 입장에서는 북한도 뭐 이제는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자신들이 제시했던 무기 개발 시계를 차근차근 이행해가고 있다는 걸 보여주는 이외에 네. 이 정도가 지금 보여줄 수 있는 아마 이 무기 체계 개발에 이 일종의 한계선이 아닌가 생각이 듭니다. 이제 제가 아까 남았다고 얘기한 네. 초대형 핵탄도 이거는 굉장히 핵실험을 통해서 이 기존보다 더 네. 이 큰 폭발력을 보여줘야 되고요. 네. 그 다음에 핵 추진 잠수함 이건 그렇게 쉬운 문제가 아니에요. 재정적으로도 그렇고 기술적으로도 그렇습니다. 네. 그 다음에 이제 군사정찰 위성 같은 경우에도 발사 실패 사례에서 보여주지만 이거는 그냥 과학 기술자들을 체근하고 몰아붙인다 그래가지고 될 수 있는 것들이 아니에요. 그래서 그렇기 때문에 아마 지금 북한 입장에서는 보여줄 수 있는 최대선은 어쨌든 이번 열병식에서 보여줬다고 봐야죠. 네. 또 하나는 김정은 위원장의 연설이었어요. 직접 네네. 하게 될 것인가, 한다면 무슨 말을 할 것인가. 근데 하지 않았단 말이죠. 이 네네. 부분 좀 어떻게 보셨습니까? 네, 요즘 들어서 직접 주요 행사에서 연설하지 않는 게 한두 번은 아니에요. 네. 그런데 이제 전승절에서 특히 이제 핵 위협을 강조하는 발언들이 요새 북한이 나오고 있는데 여기서 좀 쏙 빠지고 있단 말이에요. 네. 이것도 한 두 가지 정도로 볼 수가 있어요. 첫 번째는 어떻게 보면 지금 김정은 자체도 어떤 결정장애라든가 실질적으로 정국 운영에서 조금 자신감이 상실되지 않았냐 하는 측면도 있는 것 같고요. 예, 예. 두 번째는 지금 당장은 북한이 부인을 하고 있습니다만 이게 나중에 어쨌든 자기 조금 입장이 궁색하더라도 다시 말해서 북한이 이 조금 숙이고 나오는 모습이 되더라도 이 협상 국면을 만들어야 될 시기를 보면 자 북한 주민들한테 비춰지는 걸 보면 자기 지도자가 직접적으로 자신 있게 공언했는데 이 말을 뒤집고 나온다라는 게 예. 영 면이 모양새가 서지 좋지가 않은 거죠. 얘기라는 거죠. 예. 반면에 이게 지금 다른 인물들이 한 거라면 네. 이 인물들 자체의 책임 추궁을 하면서 다시 말해서 지도자의 뜻하고는 다르게 발언했다.
이런 네. 스토리를 만들어내면서 할 수 있는 여지라고 볼 수 있는데 지금까지 북한이 해온 걸로 봐서는 두 번째는 여전히 가능성이 좀 낮다고 볼 수가 있고요. 어떻게 보면 지금까지 지금 북한이 보이고 있는 행보를 보면 미국 대통령 선거가 있는 내년까지는 어쨌든 자기네들은 협상 얘기 안 하고 그냥 무기 개발 시계대로 달려가겠다라는 의지를 강력하게 보여주고 있거든요. 네. 그렇기 때문에 지금 아마 김정은 입장에서는 그 주민들 앞에서는 계속 자신감을 과시하고 있지만 내부적으로 자기 말 못할 고민들이 여러 가지가 있을 거예요. 계속 몰아붙이고 있는데 실질적으로 거기에서 나오는 실적들 자체가 본인이 자기가 직접 제시했던 지금 성에는 안 차고 있을 가능성이 있고요. 네. 이게 지금 그 연설을 직접 하지 않는 것과도 관련이 있는 걸로 생각이 됩니다. 네. 물론 이제 김 위원장의 연설은 없었습니다만 뭐 최근에 김여정 부부장도 핵전쟁을 언급을 했었고요. 이번에도 북한 국방상이 대신 이제 마이크를 잡고 핵전쟁을 언급을 네네. 하고 있잖아요. 이 부분은 어떻게 보세요? 이건 뭐 한두 번은 아니에요. 특히 작년에 북한이 그 핵무력 정책법이라는 걸 최고인민회에서 통과를 시켰잖아요. 네. 그러면 사실상 거의 모든 조건 하에서 핵무기를 쓸 수 있다라고 기반을 만들어 놨거든요. 예. 그렇기 때문에 이제는 뭐 조금만 자기네들이 불리해지거나 아니면은 몰리게 될 때 언제라도 핵을 쓸 수 있다라는 핵 위협을 자연스럽게 할 수 있는 거죠. 그 뭐 특별한 무기가 뭐 등장하지는 않았습니다만은 그래도 이번에 등장한 무기들이 있었잖아요. 그 네네. 면면에 대해서는 좀 어떻게 보셨습니까? 네, 그 우리가 흔히 얘기하면 북한 그러면 많이 관심을 가지는 게 핵 개발이잖아요. 네. 주로 핵과 관련된 무기들이란 말이에요. 네네. 그런데 그 이 김정은 시대에 나타난 하나의 특징 중에 하나가 핵무기뿐만 아니라 재래 무기에서도 이게 요즘 첨단이다, 이른바 추세다 하는 무기들은 또 나름대로 확보를 하기 위해서 노력을 하려고 해요. 네. 이걸 그 선택과 집중이라고 하는데요. 다시 말해서 재래 무기 중에서도 첨단화 과정을 계속 따라가고 있고 재래 무기도 이제는 북한산 것이 다른 국가라든가 체제의 것보다 것 이상으로 그 질적으로 그 충분히 뛰어나다라는 것을, 이 자격을 갖추고 있다는 걸 보여주기 위해서 지금 나름대로 노력을 하는 것 같고요. 네네. 무인기를 보여준 게 그 대표적인 사례라고 볼 수가 있어요. 그다음에 핵 전력에 있어서도 기존에 얘기하던 탄도미사일뿐만 아니라 핵어뢰와 같은 다양한 네네. 무기체가 준비되어 있다는 걸 보여주기 위해서 노력하는 것 같습니다. 네. 무인기는 특히나 이 외형이 지금도 뭐 화면에 나오고 있습니다만 네네. 이 외형이 이제 미국의 무인기하고 상당히 굉장히 비슷하거든요. 비슷하죠. 네. 그런데 물론 이제 외형은 비슷합니다만 내부 성능도 과연 비슷할 것인가? 그리고 과연 이게 실제로 지금 배치가 됐을 가능성이라든지 실제 운영이 가능할 것인가? 이 부분도 궁금하거든요. 네, 그래서 일부에서는 비행을 했기 때문에 이게 네. 이미 이제 실전 배치 단계 이런 게 아닌가 얘기하는데 네. 일단은 비행만 시키는 데는 큰 문제가 없어요. 아. 왜냐하면 요새는 모형 비행기 조종하는 것도 제트 엔진 씁니다. 아, 예. 근데 이제 이 실질적으로 그 무인기가 일반적으로 지금 모습이 닮아 있는 미국의 리퍼라든가 네. 아니면은 이제 글로벌 호크 같은 기능을 할 수 있느냐, 이건 이 생각을 해보면 돼요. 글로벌 호크 같은 경우에 실질적으로 나오고 있는 화면에 이 정찰 사진의 해상도 자체가 굉장히 정밀하거든요. 위성 사진만큼 정밀해요. 근데 북한이 지금 이 5월 말에 발사했다가 실패했다는 군사 정찰 위성에 지금 그 일부 부품들이 지금 우리한테 수거가 됐잖아요. 네네. 해상도가 굉장히 낮은 걸로 지금 추정이 되고 있거든요. 그런 걸로 봐서는 저게 모양상으로는 리퍼나 글로벌 호크를 모방을 했고 네. 또 지금 어쨌든 비행은 하고 있지만 실질적으로 제대로 된 기능을 할 수 있는지에 대해서는 저는 극히 의문입니다. 그래요. 근데 그렇다고 네. 해서 방심할 수는 없어요. 어쨌든 지금 보여주는 거는 그 김정은이 굉장히 집요할 정도로 그 재래식이든 핵무기든 네. 자기가 내놓은 일정대로 지금 진행되고 있다는 걸 자꾸 대외적으로 그리고 북한 주민들한테 보여주려고 노력을 하고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네. 북한 자체가 저것을 경제라든가 다른 어떤 분야보다도 우선순위에 두고 추진하고 있기 때문에 네네. 무조건 지금 저게 실질적으로 성능을 제대로 못 낸다라고 해서 예. 앞으로도 그렇다는 보장은 없는 거죠. 그럼 외형은 비슷하니까요. 기만 전술이나 이런 부분도 가능하겠습니까? 글쎄요, 그 기만 전술은 우리에 대한 건지 아니면 북한 내부에서 지금 일종의 허위 보고의 산물인지는 모르겠지만 네. 지금 현재 나오고 있는 저 모양 그대로 네. 그 제대로 성능을 발휘하기는 여전히 한계가 있지 않은가 이렇게 추정을 합니다. 그러니까 저렇게까지 생김새가 아주 유사한 무인기를 만들어서 공개를 했다라는 것을 그럼 어떤 의도가 그래서 좀 제가 봐야 되겠습니까?
저 청중의 상당 부분이 북한 주민들을 겨냥한 게 아니겠느냐 하는 거예요. 우리도 이렇게 그 군사 대국을 향해서 나가고 있다는 걸 분명히 보여주는 거고요. 네. 그렇기 때문에 지금 경제적으로 내부적으로 어렵더라도 김정은을 중심으로 단결해야 된다. 이 메시지를 계속 강하게 보내고 있는 거죠. 예. 그리고 또 하나는 이제 최근 군사 협력을 추진하고 있는 러시아에 대해서 북한 무기의 수준이 비록 과거 이제 이 구소련 러시아 무기를 카피하면서 시작됐지만 이제 상당 부분 그 수준을 잃었기 때문에 이제 이걸 가지고 거래를 충분히 할 수 있다라는 걸 또 과시하기 위한 측면도 있는 것 같아요. 그 만약에 그 무기 거래 앞서 저희가 좀 잠깐 얘기했습니다마는 러시아와의 무기 거래를 했을 때 북한이 얻게 되는 이득은 뭐라고 봐야 되는 건가요? 일단 제가 볼 때는 흔히 얘기하는 북한이 지금 당면하고 있는 여러 가지 경제적인 문제들을 네. 이 해결하기 위해서 다시 말해 뭐 경제적인 지원을 얻어내는 거죠. 근데 지금 어떻게 보면 우크라이나 전쟁에서 지금 상당 부분 고전하고 있는 러시아가 북한의 민간 경제 부분까지를 활성화시킬 만한 자원을 지금 제공을 한다. 이건 제가 보기에는 한계가 있을 것 같아요. 그렇다면 네. 아마 북한이 거래 단위로 느끼는 것은 자신들의 핵 능력을 고도화하는 데 있어서 러시아의 기술이라든가 아니면 무기 체계를 활용하려고 하는 게 아닌가 이런 추정도 가능한 거죠. 예. 자, 우리 군의 대응도 살펴보겠습니다. 어제 제주도에서 미군 핵 추진함 잠수함과 함께 연합 훈련을 했고 또 다음 달에는 해병대가 창군 이래 처음으로 미 본토에서 한미 연합 훈련을 하게 됩니다. 다음 달에 일단 한미일 또 정상 회의도 있기 때문에 네네. 북한이 추가적인 도발을 하지 않을까라는 우려도 나오고 있는데 어떻게 보세요? 예, 도발은 분명히 할 거예요. 제가 볼 때는 앞으로도 단거리 탄도미사일 같은 거 계속 발사할 거고요. 어떻게 보면 거기에다가 재래 도발까지 이제 지금 8월 되면은 지금 그 이 한미 연합훈련 기간이기도 하거든요. 네. 그렇기 때문에 지금 그 특히 이제 을지 프리덤 가디언이라든가 이런 한미 연합훈련 자체가 지금 계획이 돼 있기 때문에 그 시기에 집중적으로 전후에서 지금 도발을 가해올 가능성은 충분히 있습니다. 다만 흔히 얘기하듯이 이제 이 시기 동안에 핵실험이라든가 아니면 또 한 번의 정찰위성 발사 시도라든가 이런 건 기술적인 문제라든가 때문에. 아니면 시기상 아직은 조금 그 이런 것이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듭니다. 예, 알겠습니다. 저희 오늘 말씀은 여기까지 듣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차두현 아산정책연구원 수석연구위원과 함께했습니다.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